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언제나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육장TV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에 합의금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득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소득이 3억입니다. 제가 작년에 소득신고를 5억을 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적지 않습니다. 전화상으로 아니면 톡으로 설명해드리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어 보여서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수입 소득은 법원이나 보험회사가 어떻게 인정을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에는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근로소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회사에 다니는데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4대 보험 납부한 급여 봉급자를 칭하는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런 근로소득을 득하는 사람들은 매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증이라는 서류를 세무서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서류는 내가 어떤 손해를 입어서 그 손해의 액수를 정하는데 아주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에서도 병명이 똑같고 예를 들면 병명이 이겁니다. 대퇴골, 경부, 골절, 진단은 약 한 12주 정도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모든 조건이 똑같은 피해자가 2명 있다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급여가 300만 원입니다. B는 급여가 6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 본다면 A가 받은 합의금이 1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B는 얼마를 받겠어요? 2억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통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 급여 봉급자는 유리한 부분이 있는 반면에 세금이 적지 않게 많이 나가는 것 다 아실 겁니다. 4대 보험도 다 노출된 금액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매달 지출되는 금액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자, 어떤 재해나 교통사고 등으로 손해가 발생을 한다면 정당하게 받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매우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요 근래에는 고액 연봉자가 매우 많은 것을 상담을 통해서 많이 봐왔습니다. 억대 연봉자도 상당히 많다는 것을 몇 년 전에 비해서 크게 느끼게 되는 건데요. 또한 보험회사는 세금을 공제한 후에 즉 세후 금액으로 손해액을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이죠. 세전 금액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죠. 자, 그러므로 고액의 근로소득 세금을 내는 교통사고 피해자라면 교통사고 후에 나의 피해보상에 대해서 전문가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내 권리를 찾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월급이 좀 적은 피해자도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이하인 경우도 많겠죠. 그렇지만 2021년도 상반기 도시 이용 노임 금액이 약 305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가 정해놓은 그런 도시 이용 노임 단가 305만 원을 적용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금액이 3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 법원 기준이고요. 보험회사에서는 277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설명하는 사업소득은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업소득인데요.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개인이 어떤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여서 얻은 그런 소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옷가게를 한다든가 또 기업을 경영한다든가 또 보험 모집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든가 또 요즘 매우 핫한 짭 있죠. 라이더, 배달원이죠. 이런 분들이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여담인데요. 근래 배달하시는 분들 아주 열심히 살고 있죠. 이분들 잘하시는 분은 월 한 500에서 7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된다고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위해서 운전 조심해야 됩니다. 오토바이 운전은. 또한 보험 모집을 하시는 분들은
그 월 수입이 가끔 보면 뭐 한 2천만 원씩 넘어가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소득이 있어서 나는 국세청에 세금 다 냈으니까 그 소득, 즉 그걸 기준으로 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사람 참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소득은 법에서 인정받기 힘듭니다. 사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말이죠. 도시 일용 노임 금액보다도 더 넘어가는 금액을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기도 합니다. 자, 수입이죠. 즉 벌기는 많이 버는데 첫 번째로 사업으로 벌어들였으니 사업비가 공제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즉 라이더를 한다고 예를 들어 본다면 오토바이도 사야 되겠고 뭐 기름도 넣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뭐 보험도 좀 들어놔야 되겠고 또 라이더를 하려면 또 장비도 많이 사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런 거 사업비 다 공제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소득 신고를 할 때는 적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런 사업비를 많이 공제시키고 실제로 수익 금액은 매우 적게 책정을 해 놓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그 세무사님들이 기장해주고 다 그런 거 아실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업소득세의 세율은 3.3%입니다. 근로소득보다도 아주 적은 금액이죠. 자, 그래서 법원에서는 인정 범위가 매우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령 노임 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신다면 앞으로 상담을 하실 때 내가 작년에 소득이 2억이었네, 5억이었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의미 없는 주장이라는 거 이제 확실히 아셨을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 건설 현장이나 사업 현장에서 뭐 기술직으로 뭐 일당을 받아가면서 일하는 노동자가 있지 않겠어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뭐 미장공이랄지 아니면 뭐 철공 또 뭐 아시바공이라고 있죠. 또 중장비를 운전하시는 분들 뭐 등등 이런 노동자는 노동부에서 말이죠. 발간한 통계소득을 적용을 해서 나의 수입을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말이죠. 제가 하나 사건을 처리했는데요. 무릎관절에 후방 십자인대 파열된 환자입니다. 기계 작업하는 사진을 뭐 여러 가지 사진을 좀 캡처를 하고요. 또 같이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인후보정을 좀 받아서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고 통계 소득에 준하는 그런 금액을 인정받은 기억이 납니다. 자, 어느 누구도 피해자 본인이 철저히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스스로 피해자에게 알아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